자, 32페이지 상징을 할 건데 상징은 사실 거기 보면은 이제 원래 습관적 비유가 상징이지. 우리가 비유라는 것 자체는 원래 이제 상징은 비유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7차 교육과정 오면서 비유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비유와 상징의 차이가 뭐였어? 비유는 참신한 표현이지. 새로운 표현. 상징은 습관적, 관습적 표현이지. 그래서 하나의 표현체계의 어떤 이런 걸로 굳어지면 어때? 상징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비유 중에서도 음성 상징어, 그러니까 이제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경우는 음성 상징어라고 그러잖아. 비유지만 상징에 가깝다고 그러지. 왜? 습관적으로 쓰잖아. 우리 펄럭펄럭, 삐약삐약, 짹짹, 졸졸 이런 거 다 상징이잖아. 어떻게 보면 왜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가 비유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야? 상징과 좀 다른 건 1대1 매칭 체계라서 그런 거야. 이해돼? 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 뭐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 하나하나. 근데 상징 같은 경우에는 어때?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징 같은 경우에는 어때? 뭐 건물에 십자가가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 뭐 병원, 교회, 약국, 적십자, 녹십자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 성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징은 어때? 다대다 매칭 구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상징들도 크게 몇 가지로 나눠. 거기 보면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원형적 상징은 어떤 태초부터 있었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사회, 어떤 시대에 살든 간에 똑같은 상징들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낮, 탄생, 밤, 죽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을 또 뭐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쓰냐면 어떤 이미지랑도 비슷하게 써. 예를 들면 뭐 어둠, 빛 이런 느낌이잖아.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상징이지. 그러니까 이미지의 종류 안에 넓게 보면 원래 상징도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에서 심상을 배울 때 그 심상 안에 비유, 상징, 그리고 감각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나중에 다루고 어쨌거나 이제 이미지 안에 상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면 부정적 상징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 우리가 뭔가 까마귀를 봐. 아 불길하다. 이미지상으로 불길한 것도 있지만 그 이미지 내에서 다시 또 뭐야? 까마귀는 불길함의 상징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문화적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좀. 근데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원형적 상징이지. 그럼 원형적 상징이 제일 태초에 있었겠지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관습적 상징은 뭐야? 특정 문화에서만 사용하는 문화적 상징 같은 거야. 자 봐봐. 국화. 우리나라에서 뭐 상징해? 응? 그건 서양 상징. 서양에선 장례식, 장의사나 키우는 곳이지 장례식에 사용하는. 동양에선 분자의 상징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두 가지 하지. 가봤어? 한번? 장례식장 가면은 그 영정사진 앞에서 어때? 향을 피우거나 꽃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 하잖아. 가면은 뭐 둘 다 하기도 하고 향 피우는 게 동양 관습이고 꽃을 주는 거 서양 관습인데 그 서양에서 국화를 준다고. 이해돼? 또 이런 거 있지. 죽음을 상징하는 옷. 동양에선 흰 옷이야. 검은 옷은 저기 저승사자가 입는 거고.
서양에서는 거문어. 이해돼? 이런 게 이제 문화적 상징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개인적 상징은 뭐냐? 특정 문학 작품 내에서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성복동 비둘기라는 시 아니? 몰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알아? 응. 내용 알아? 아니요. 아니야?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했을 때 이 난장이는 거기서 뭐를 상징해? 도시 빈민을 상징한다고 봐. 맞아. 이런 게 이제 개인적 상징이야. 특정 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이해돼? 또 뭐가 있을까? 윤동주 시 본 적 있니? 윤동주의 시들. 거기서 보면은 윤동주의 시에서 뭐 저런 것들 있잖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윤동주의 십자가 보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야? 그 자기 희생이지. 뭐 그거 상징이잖아. 우리가 그거를 보지 않고서도 알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윤동주 시에서 응? 네? 뭐 운석 뭐 이런 거는 죽음 아니면은 뭐 우물 성찬의 매개체 앞뒤 관계로도 알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도 알 수도 있지. 또 길 하면 거의 다 시에서 인생을 상징하잖아. 이런 것들 특정 문학 작품에서 쓰는 것들이지. 이런 게 뭐야 전부 다 개인적 상징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표현하지 않아.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그건 시가 아니지. 그냥 말이잖아. 너 학교에 가라. 너 밥 먹어라. 뭐 이런 것들 정보 전달이잖아. 새가 저기 있다. 막 이런 것들도 정보 전달이지 그냥. 뭐 몬스테라의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줘라. 이런 것도 정보 전달이잖아. 근데 시는 그런 게 아니지. 직접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어때?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그걸 최대한 돌려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어때? 비유나 상징을 쓰지. 그 중에서 비유는 어때? 좀 더 참신한 표현이고 상징은 어때? 좀 더 습관화된 표현이야. 어떤 게 더 문학적일까? 비유가 더 문학적이긴 해. 근데 어떠한 비유는 계속 쓰다 보니까 뭐가 되기도 해? 상징이 되기도 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우리 비상 출판사가 원래는 비유와 상징이야. 거기에서 시작해서 비유와 상징. 옛날에 교육과정 교과서들 보면 비유와 상징 출판사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그냥 비상 이렇게 돼 있지. 저거랑 똑같아. LG가 왜 LG야? LG는 원래 럭키 금성 줄여서 LG야. 럭키 치약과 금성 전차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LG야. 그런 식인 거지. 이해돼? 어쨌거나 그래서 비상이라는 게 왜 그러냐, 비유와 상징이 문학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주제의식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거에 비해서 강조와 변화는 어때? 상대적으로 뭐 강조할 때 쓰긴 하지만 주제의식을 나타낼 때 그걸 잘 안 써. 왜? 그럼 직접적인 표현이잖아 그런 것들은. 근데 비유와 상징은 어때? 돌려 말하지. 문학은 어쩔수록 더 문학적인 거야? 돌려 말할수록. 모든 예술은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 어때? 돌려서 숨길수록 더 예술적이라고 보지. 문학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그래서 주제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거의 사용한다. 이해되지? 질문? 정리. 자, 미의식. 우리가 앞에서 문학의 갈래 정리할 때 조동일이라는 사람 이론이 나왔을 거야. 서정, 서사, 극, 교술 나눌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고전 문학을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조동일이고, 그 사람의 어떤 미의식 이론이 있는데, 미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술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전 문학에서는 과거에 이제 조동일 걸 되게 많이 사용해서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지금도 이제 그 이론 베이스 중에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 미의식. 그래서 조동일의 미의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옛날에는 고전 시가 정리할 때 이거 되게 좀 많이 사용하긴 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미의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다시 아름다움의 종류, 예술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종류.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미의식이라는 건 뭐야? 예술의 분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미의식을 가지고서 요 조동일의 미의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있는 것은 뭐겠어? 현실이지. 있어야 할 것은 이상 같은 거야. 혜연이는 뭐가 되고 싶니? 저요? 딱히 안정. 안 정했어? 미술 쪽이잖아. 미술가, 화가?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해보자. 현실은 학생이지.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봐봐.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이상을 따라가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쪽이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상을 부정하는 쪽이냐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현실과 이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상황일 수가 있고,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보자. 혜윤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되게 뛰어난 디자이너가 됐다고 그래봐. 그랬을 때 두 가지 상황을 선택을 할 수 있지. 나는 더 훌륭한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거야. 뭐 원피스에서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루피가 그냥 이스트블루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이제 그냥 이 정도면은 충분해. 여기서 내가 왕할 거야. 디자이너 됐으니까 충분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더 높은 이상을 쫓아가는 거. 그래서 숭상해. 높은 것을 숭상하는 미의식, 숭고미라고 불러.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나는 플렉스를 즐기면서 즐길래 우아한 삶. 그게 우아함이야. 이해돼? 자, 그리고 혜연이가 디자이너가 못 됐어. 그러면 또 두 가지가 있겠지.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때?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거야. 이게 뭐야? 비장한. 내가 계속 실현을 당해도 나는 해장. 그 저기 뭐야? 원피스 봤어? 안 봤어? 좀 좋아해요. 아니 뭐 나는 원피스가 언제 나왔냐면은 원피스 애니메이션이 내 고3 때 나왔어. 우리 세대 만화라고. 너희 세대 만화 같겠지만 이해돼? 그리고 나는 내 고등학교 때 내 동아리가 뭐냐면 애니메이션 동아리고, 내가 애니메이션 동아리를 만든 초대 회장이야. 진짜요? 어찌세요? 그래서 비장미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무너져도 어때? 비장하다는 게 쓸쓸하지만 꼿꼿하다라는 의미야. 이해돼? 쓸쓸하지만 꼿꼿해. 끝까지 자기 원하는 걸 쫓아가는 거.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안 됐어, 안 되는데. 아이씨,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뭐 생각나?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내가 안 되면 그걸 비판해 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볼겜이라고. 대상을 비판하는 거. 내가 안 되는 대상. 우리 봉산탈춤 아니? 네? 봉산탈춤 알아? 봉산탈춤?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지. 봐봐. 혜윤이가 정치인들이나 막 부자들 중에 좀 이상한 인간들 보면은 되게 막 비판할 수 있잖아.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 같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근데 네가 국회의원에 나갈 사람이야. 그럼 싫어할까? 아니지.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내가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이지. 이해돼?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동일은 어쨌거나 이제 다른 미의식들도 더 있겠지만, 조동일의 미의식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그걸 요런 네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고전 문학을 분류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대상을 비판하는 거는 그 대상이 비판하는 대상이 자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한다라고 봤어. 이게 돌개미야.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다면 비장한 각오를 가지는 비장미가 되는 거고, 이미 이루었는데 이룬 거를 이제 편하게 즐기려고 하면 우아미, 이룬 것을 더 높은 걸 쫓아가려고 하면 송고미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보통 고전 문학에서 이제 송고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노래들이 이제 어떤 유교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를 숭상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3위인 곡 같은 3위인 곡이 뭐야? 여기서 미인은 임금을 의미해. 아름다운 사람. 임금이야.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이거 뭐라고 그래? 충분가라고 그래. 충성해. 군주한테 충성하는 노래. 혹은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지. 그 뭐야? 제망매가 같은 거. 제망매가는 불교적이거든. 이거는 이제 무슨 노래냐면 불교 그 스님인 월명사라는 사람이 누이가 죽었는데 그 누이를 추모하면서 종교적인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염원하는 추모가야. 이런 것들이 종교적이지. 유교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 숭범이라고 그래. 이해돼? 자, 우아미는 뭐야? 우아미는 현실에 안주하는 거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오늘 나왔지? 안분자족 혹은 안분지족.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이해돼? 자,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 강호가도가 같은 것들. 이제 뭐 강호사시가 이게 대표적인 강호가도가거든. 강호가도가는 뭐냐면 자신의 현실에 만족해. 자연이란 뜻이야. 강호는 자연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속세와 멀리하고 사는 것. 즉 인간 세상과 멀리하고 자연에서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삶.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삶. 이런 게 뭐야? 우아함이야. 이해돼? 비장미는 뭐야? 우리 절개, 의리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거지. 이해돼? 그 상황이 아닌데도 끝까지 지키는 게 절개잖아. 의리고.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뭐 의리가 필요 없지. 내가 이득이 되는 거를 따라가려는데 이게 원래 내 도리에 맞지 않아가지고 나는 끝까지 이럴 수 없어. 이게 비장한 각오인 거잖아.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게.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사육신 아니? 사육신? 이 몸이 죽고 죽어 뭐 이런 거. 이거는 누가 썼어? 이거는 정몽주가 썼잖아. 고려의 충신. 봐봐. 어때? 현실은 조선의 사회 세상이 됐는데 끝까지 고려 편에서 이상을 지켜 충성을 지켜. 그게 뭐야? 비장미인 거지. 이해돼? 골개미는 뭐야? 어떤 비판, 풍자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꺼비 파리를 물고 같은 거. 이게 풍자시의 대표적인 건데 두꺼비는 여기서 탐관오리. 되게 백성들에게 해악을 미치는 그런 관리들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두꺼비에 빗대서 비판한다고 그랬지. 이런 것들 뭐야? 내가 관리될 일 없고 너 관리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의 것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조동일의 미의식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가 이제 고전 시가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처럼 작용하기도 해.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 됐니? 모르겠는 거 정리.